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은 김종유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대주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SK 하이닉스 진로 변경한 것일까? 라고 제목을 저희가 지어봤습니다. 또 진로 변경이 SK 하이닉스 뭐 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의 진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위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한번 오늘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매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김영롱 앵커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최근 증권가의 의견들이 어떤지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야기를 네. 듣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사실 뭐 업황 얘기, SK 네. 하이닉스 하면 반도체 얘기가 물론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네네.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 않고 아무래도 도시바에 집중이 돼요. 도시바 인수에 대해서 네. 인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시나리오도 많이 쓰고 전체 뭐 증권사에서 그야말로 도시바 얘기 빼고 반도체 얘기만 한 거는 최근 일주일 들어서 뭐 한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든 도시바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제목이 도시바 지분 인수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이 만약에 가져간다면 SK 하이닉스에게는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네. 처음에 나왔던 게 SK 하이닉스가 갖고 왔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나 아마 이런 걸 분석하기보다 어쨌거나 중국 쪽으로 가져가면 네. 이게 큰 리스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부족한 낸드 관련 부분에서 좀 기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연합이 구축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마이크론 여기에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뭐 계속 투자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토러스 투자증권으로 가보면 네. 만약에 이제 칭화윤유이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현재 탑5 업체들에게는 다 악재다 하는데 도시바에서 중국 기업을 키워줄 요인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기업에 넘길까? 에이, 그렇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스탠스였고요. 네네. 다음으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도시바를 내놓은 이유도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면 굳이 SK 하이닉스에게 줘서 뭐 기술들을 유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연합 구성을 고려하는 거라면 SK 하이닉스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증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와 도시바 측이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한테 네. 매각하는 거를 별로 원치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네. 기술력 유출에도 있고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분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 SK 하이닉스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분 20%를 지금 당장 갖는다 해도 직접적인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다만 여기서도 얘기했던 거는 중국한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였고 현실적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하지만 인수 가능성이 낮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네. 공통점은 중국한테 가면 우리가 손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사별로 조금씩 말하는 스탠스나 약간 그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네. 기호지세라는 거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지금은 내려서면 다친다라는 것입니다. 잡아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는 낸드 그리고 디램 네. 두 가지입니다. 네네. 그중에서 디램 비중이 절대적이죠. 낸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걸 키워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더 넓히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또 살펴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 좀 전에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쪽에서 이 지분을 취했을 때 네. 하이닉스가 받을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하이닉스 쪽에서는 매달려야 되는데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서 보면
중국 업체가 4조 써내고 하이닉스가 3조 써내고 웨스턴 디지털이 예를 들어서 한 2조 7천억 써냈다. 네네. 경제 논리는 3조 써낸 중국에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처럼 자국 고립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무디스가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걸 인수하게 되면 뭔가 좀 안 좋다, 네, 신용평가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단순하게 신용평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기업의 재무구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부담일 수 있겠으나 네. 업황 전체의 판도를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게는 지금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리고 이미 그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탔다.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결론이 날 때까지는 호랑이 털이라도 붙잡고 끝까지 그렇죠. 가야 된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악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SK 하이닉스에게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떤 선택권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데 넘어가도 하이닉스에게 위험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 랜드가 작은데 다른 데 가져가서 더 영향력을 키워간다? SK하이닉스에서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수 가능할 것이냐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과연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SK 하이닉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룬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인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인수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김영록 앵커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D램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사업 영역을 이제 낸드 플래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데 좀 긍정적인 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정말 인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어떤 기사를 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미 도시바는 웨스턴 디지털과 한 공장에서 두 기업이 같이 이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 본다면 이미 뭐 같은 공장을 사용하면서 한 식구인데 네. 웨스턴 디지털에게 넘기는 것이 도시바 입장에서도 더 낫고, 물론 SK 하이닉스도 도시바와 뭐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그 공장을 같이 쓰는 그 기업에게 넘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더 눈에 띄었던 거는 바로 지금부터 그 인수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룬 몇 가지 기사들인데, 더벨 아시죠? 그 기업 인수 합병과 당연히 관련된 알죠. 네. 이 전문 기사를 내놓는 더벨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일본 매체를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를 좀 종합해 보니까, 일단 도시바는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 같은 전략적 투자자보다는 사모펀드 같은 재무적 투자자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전략적 투자자,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에는 뭐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승인을 통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빨리 돈을 못 넣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도시바는 지금 당장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회계 처리하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네. 이 빨리 입금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사모펀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모펀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또 딜레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그 SK 하이닉스나 웨스턴 그 디지털과 같이 큰 금액을 써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세력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더 적은 금액을 써내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주는 웨스턴 디지털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에게 지분을 넘길 것인지, 다만 여기에선 기술 이전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네. 지금 얘기한 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수하는 그 겉 표면은 네. 재무적 투자자에게 인수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일종의 신디케이트론을 만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뭐 재무적 투자자랑 합쳐서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풋옵션을 주면 되죠. 최소 주가가 어느 정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네네. 풋옵션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풋옵션 행사하면 그 지분을 SK하이닉스가 뭐 받아간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도시바 내부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꼼수를 쓰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19.9%라는 지분을 모두 다 한 그 매수자, 인수자에게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빈틈이 남는다는 거예요. 재무적 투자자는 어차피 돈을 적게 줄 거고 전략적 투자자는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지금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네. 말씀드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신디케이트 론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10% 가져가고 그렇죠. 9.9%는 재무적 투자가 가져가고 네네. 그다음에 둘이 합작하는 조약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풋옵션을 보장해줘서 매도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아예 확증할, 개런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네.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네. 안 되고 계속 가야만 하는 그림인 거죠. 이게 만약 안 가게 된다면 뭐 디램 쪽에서의 강점이 남을 수 있겠지만 네. 낸드 쪽이나 이미지 센싱이 워낙 작아서 뭐 차치하고서라도 뭐 낸드 쪽에서도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향후 IoT 시장에 널리 확대되는 그 과정에서 네네. 소외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최근에 UBS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여기에선 큰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물론 할 수 없이 인수는 해야 돼. 하지만 니네는 인수하면 별로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뭐 UBS의 보고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네네. 보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증권사 하나가 투자액을 낮추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뭐 다만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나와서 실제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추세를 돌리는 기술적인 조정을 얼마를 얘기를 합니까? 20%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4만 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4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물론 가지고 있는 5만 원대에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이제 가슴이 쓰리겠지만 실제로 전체 그냥 추세만 놓고 봤을 땐 그것도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는 지금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과정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꼼수를 통해서 또 인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네네. 거죠. 이걸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위험하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아. SK하이닉스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뭘 했습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SK 머티리얼즈, 네. 그다음에 실트론을 실트론, 인수를 해서 지금 재료, 반도체 재료 쪽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이 밸류체인의 하단부를 채워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밸류체인의 상단부에서 이제 만드는 것을 좀 더 그 매출을 넓혀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전 이게 안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UBS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것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 얘기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 얘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SK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그 김종희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SK하이닉스가 옛날처럼 적자 났다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흑자 났다를 반복하는 그런 그 도깨비 같은 회사냐? 네.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익의 증폭은 있죠. 네. 5천억에서 1조, 뭐 많게는 2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폭은 있지만 네. 예전처럼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꾸준하게 그 현금 흐름이 누적되고 있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누적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회사의 가치는 예전보다 달라진 거죠. 그러면 옛날에 뭐 2만 원, 3만 원이었으니까 그 정도 가격 가야 된다라는 건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익이 점점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IoT 기기는 점점 많아지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인박싱 기기, 그러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반도체 칩의 나노화와 네. 그리고 기술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낸드 시장의 점유율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시바 하이닉스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 합치면 네. 점유율을 삼성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둘이 양강 구도로 싸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들은 결국 그 밑으로 해처 모여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반대로 SK하이닉스가 랜드 부분을 띄어서 다른 쪽으로 해처 모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호지세다. 그래서 올라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감모상각, 감가상각, 뭐 세금 이런 거 다 뺐을 때 네네. 한 분기에 벌어들이는 돈 이것과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원래 생각했던 캐펙스, 설비 투자 금액 두 가지를 비교한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7년 이후에는 네. 프리캐시 플로우가 저만큼 남는 거거든요. 그럼 저 중에서 2, 3년치를 땡겨 써서 네. 만약에 지분 인수를 했다? 뭐가 문제입니까?
어차피 남는 돈 이거를 뭐 주주한테 배당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지금 배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더 회사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SK가 지금 하이닉스를 제대로 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못한다면 그 SK 전체 경영진 자체가 뭐 제가 이 산업 전체를 뭐 크게 뭐 판단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지만 네네. 어쨌든 제 생각에서 보면 만약에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K그룹 전반의 실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현금은 충분하다라는 네네. 거죠.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어차피 땡겼을 요량이라면 이번에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그 과거 2012년도에 엘피다 인수 시도를 했을 때랑 지금과는 차원이 아예 달라진 건가요? 상황이? 다르죠. LP사 때와는 지금 네.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그때 난립하던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정리돼서 디램 회사 네네. 3개, 지금 랜드 회사 한 5개 정도로 정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 시장을 더 업력을 넓힐 수만 있으면 랜드도 3개, 그다음에 그 디램도 3개. 이 네네. 정도로 아예 시장 재편에서 완전히 독과점화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정말 뭐 디램 특화 업체로 가든지.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정말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거면 그러면 도시바와 더불어 도시바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 업체들도 주가가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 무슨 업체입니까? 하드디스크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버리고 전부 SSD나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랜드를 지금 도시바와 협업하고 있는 거 네네. 아닙니까?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 주가가 빠졌나요? 정체되고 아니죠. 있는 상황이지 네. 빠지진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은 그럼 SK하이닉스와 가장 그 수익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졌습니까? 쉬어가는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반도체가 피크아웃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빠져야 되니까 뭐 삼성전자도 빠지고 SK하이닉스 빠지고 있는 거다. 네네. 그럼 나머지 그 삼성전자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디램 쪽은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건데 네. 나머지 업체가 빠지고 이 둘만 빠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거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지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놓고 봤을 때 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지금보다 좀 다운시켜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지금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네. 재료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전체 업황의 측면에서도 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를 피해갈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SK 하이닉스가 어쩔 수 없이 인수해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뉘앙스가 인수한다고 해서 아주 대박 날 것 같고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인수하게 될 경우의 시나리오랑 그리고 만약에 이 인수라는 것이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시나리오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박이 아니면 그러니까 대박이어야 꼭 인수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생명줄과도 연결되어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되고 안 되고로 떠나서 무조건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재매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네. 일단은 취하고 봐야 되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라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나왔죠. 못한다면 제가 보기엔 SK하이닉스는 저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예전부터 삼성전자고 지금도 네네. 삼성전자지만 네. 만약에 정말 SK하이닉스가 이번 인수전에 실패한다? 저는 그러면 또 다시 공격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 쪽으로 돌아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쭉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그 기사를 많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제가 이제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그 SK 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할 것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당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가장 많았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 그때 이 내막을 다 알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가 빠지는 걸 보고 매수한 게 다겠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너무 이름이 유명하기 때문에 도시바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여기에 좀 접근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 단순하게 좀 들어간 개인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래도 김종일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산업에서 헤게모니를 앞으로 누가 계속 잡아 나갈 네네.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은 경제학 혹은 주가 관련 이론들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정치 경제 전반으로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사조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쭉 이어왔던 이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사조가 바뀌고 있는 네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가 종말되어 가고 있는 시기고 오히려 과거의 전체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고립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내수 시장을 정말 꽉 잡고 있던지 네. 글로벌 시장에 또 누가 건드릴 수 없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지 못한 회사는 이게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SK하이닉스도 그런 입장을 가지지 못한다면 향후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냥 반도체 가격 떨어지면 예전처럼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가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SK그룹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지금 반도체 재료 이쪽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놨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있죠. 근데 반도체 제조 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까지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밸류체인의 A부터 Z까지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제품 쪽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경쟁이 떨어졌으니까 네네. 그건 빼고 그러면 앞전 반제품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결론과 함께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세요. 저는 뭐 예전부터 마감 시간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이 끝난다? 이번 시장도 끝난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조정 시에 못 담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지금 이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담을 이유가 없겠지만 네. 이 시장이 여전히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조정 시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저희가 뭐 김영롱 앵커 하시겠어요? 아니요, 왜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종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지었던 결론들이 네.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빗나간 것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김영롱 앵커는 어떻습니까? 저는 막 많이 비난한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김영롱 앵커 결론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왜냐면, 네. 이거는 뭐 전략적인 얘기는 아니고, 네. 사실 지금으로서 뭐 앞에 중국에게만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네, SK 네. 하이닉스로서는 지금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를 엄청 가져가야 될 이런 것보다는 남한테 뺏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직스 이렇게 내봤는데요. 네, 좋은 얘기예요.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에는요,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30분간 이야기를 나눠봤던 적이 없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정말 변곡점에 있는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봤던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오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김종일 위원님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